네, 네 번째 시간에는 컨텐츠 구조 설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컨텐츠 설계는 중간 과제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멀티 페이지 과제 이후에 중간 과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컨텐츠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컨스트럭션이 나오는데 구조 설계를 보통 컨스트럭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는 이 멀티페이지 또는 PPT도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먼저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조냐면은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또는 뭐 기승전결 또는 대상에 관련돼서 내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지 그러한 것들을 소개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멀티페이지에 했던 그 주제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품 브랜드 인물 트렌드 10페이지 이내가 아니고 이거는 뭐 10페이지에서 작업하다 보면 좀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선정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멀티페이지에 했던 대상 그대로 해도 되고 또는 뭐 새로 선정해도 상관없어요. 또 뭐 여기 내용은 뭐 전에 얘기했던 거랑 뭐 같고, 다만 여기에 폰트 컬러 레이아웃 등 각 페이지가 일관된 디자인 규칙을 유지하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맨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디자인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각 페이지는 정렬, 대비, 반복, 위계 등을 고려하여 표현할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때는 주로 콘텐츠에 대한 설계를 소개를 해 줄 건데요. 그래서 컨텐츠 설계는 여러분들이 직접 뭐 고민해서 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AI 좀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추출을 해내고 그걸 바탕으로 리서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시각화하는 레이아웃을 하고 디자인 원칙을 적용해서 페이지를 만드는 이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고 또 자료 수집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컨텐츠에 대한 설계, 뭐 내용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생성형 AI가 많이 활성화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컨텐츠를 도구를 좀 활용하면은 이 구조 설계하는데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핵심적인 거를 전달해주면은, 일단 뭐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업무 대상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뭐 몇 번 도구를 활용해 봤듯이 잘 자세하게 알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두 번째는 키포인트에 맞는 페이지 구성 뭐 이런 건데, 가령 뭐 내가 이 대상에 대해서 10이나 15페이지 가량의 PPT를 만들려고 할 적에 필요한 구성과 뭐 제목, 내용 뭐 이런 것들을 페이지 구성에 맞게 알려달라 이렇게 뭐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또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 번째에 나온 이 두 번째에서 나온 페이지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타이틀과 본문 사진은 어떤 걸 하면 좋은지 물어볼 수도 있고, 마지막은 그 대상과 적합한 스타일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그 생성형 AI를 활용할 적에 한 번 물어보고 끝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여러 번 물어봐서 지금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을 나올 때까지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연계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뭐 대상이 만약에 람보르기니라는 이탈리아 그 자동차 브랜드죠. 예. 뭐 이걸 대해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에서는 일단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10장으로 구성하여 각 페이지마다 제목과 내용에 대해 알려달라. 그럼 이제 첫 번째 장은 뭐, 두 번째 장은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겠죠. 예.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온 페이지들, 각 페이지들을 해서 이런 페이지에 대한 제목,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을 카피해 가지고 이제 각 페이지마다 내용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걸맞는 이미지를 찾아서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다면은 뭐 그 중에 한 내용 중에 뭐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를 소개하는 페이지, 이런 페이지가 있다면은 또 이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필요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려달라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특히 해당 요 라이프스타일과 문화, 요거는 좀 약간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GTP를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굉장히 쉽게 바로 제공받을 수 있죠. 마지막에는 람보르기니를 소개하는 제작하기 위해서 적합한 폰트, 스타일, 컬러 배합 등 디자인 스타일을 알려달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작업을 해 나가려면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이거를 또 해당되는 자료와 이미지 모으는데 시간이 꽤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GTP를 활용해서 이 컨텐츠에 대한 구조 설계를 어느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글 제목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에 걸맞는 이미지를 찾아서 배치할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절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미리 이 제미나이, 구글 서비스 제미나이 통해서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람보르기니 먼저 볼까요? 제가 미리 한번 입력을 해본 건데, 제 첫 번째는 람보르기니에 대해 알려달라 하면 이렇게 또 자세하게 역사, 특징, 주요 모델, 추가 정보. 이거는 여러분들이 디자인 히스토리 시간 때 한번 해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10장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각 페이지마다 제목과 내용에 대해 알려달라. 그래서 아마 5장 정도는 저번에 타임라인을 통해서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 이게 페이지 수가 늘어나다 보면은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고민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GTP를 좀 활용해 가지고 첫 페이지는 제목 나오죠. 열정과 형식의 상징, 그 다음에 내용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람보르기니 역사, 이거는 그대로 타임라인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술과 기술의 완벽의 조화. 그래서 각 페이지마다 제목과 간단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페이지 구성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 많이죠. 요거에 관련된 내용만
여러분들이 구성하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그래서 혹시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람보르기니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소개하는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알려달라. 그러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문화 소개하는 페이지.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관련 상품, 팬 문화, 그 다음에 관련 행사 및 이벤트, 문화 콘텐츠. 이렇게 또 자세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죠. 다 넣으면 또 페이지가 너무, 꽉 차니까 이 중에 필요한 것만, 간단한 내용만 넣어줘야겠죠. 마지막은, 제작하기 위해서, 스타일, 폰트 스타일, 컬러 배합, 디자인 스타일을 좀 알려달라 물어봤어요. 그래서 폰트 스타일. 요거는 약간 좀 여러분들이 이미지 검색을 하면서 좀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선 주로 이제 가독성이 높은 것들을 뭐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지금처럼 뭐 람보르기니에 관련된 이미지, 로고에서 나타나는 그런 색상들, 또는 이전에 출시된 어떤 뭐 영상 콘텐츠들에서 나온 그런 디자인 요소, 또는 기존의 람보르기니에서 나온 그런 프린트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이런 문자들, 여기서 좀 약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검정색과 노란색, 또 이런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기체 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글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좀 이런 고딕 계열의 아주 좀 두꺼운 서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한다. 이거는 아마 로고를 통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죠. 람보르기니의 색상인 상징 색상인 노란색, 검정색, 흰색을 메인 컬러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배경색은 검은색, 어두운색 해겹 차량 강렬함을 돋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또 약간 나와 있고, 포인트 컬러는 차량의 색깔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한다. 그래서 아까 뭐 람보르기니 차 모델 중에 약간 포인트 되는 컬러, 그거를 좀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레이아웃은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한 레이아웃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4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얻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작업을 진행해 주면 되는 거죠. 또 그 중에 하나, 여기 이탈리아 가구 그 브랜드죠. B&B. 이것도 한번 제가 또 찾아봤는데, 이것도 뭐 앞에서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해요. 여기에 보면은 B&B B&B에 대해서 알려달라, 먼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달라 라고 얘기 먼저 해가고, 이거는 뭐 일단 시작을 GTP와 그 다음에 작업자 사이끼리 어떤 상호 이해를 위해서 대충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고, 두 번째는 10장에서 15장 정도 규모의 페이지 제목과 내용,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이렇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작업을 이렇게 요금 하나 카페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뭐 여기에 보면 디자인 철학,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의 협업, 예술적 가구 디자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또 작업하는데 또 진행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GTP에게 물어 좀 봐야겠죠. 디자인의 철학은 어떻게 되고, 또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협업은 어떻게 되고, 또 이런 사례들을 좀 간단하게 알려달라. 이 내용은 아마 제가 물어본 사례 중에 내용 중 일부 여기 나와 있죠.
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해서 지금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 세계적인 디자인 일과의 현업, 안토니오 치타리오, 마리오 벨리니,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검증 한번 해봐야 돼요. 진짜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예술적인 가구 디자인의 사례, 이렇게 이런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찬가지로 스타일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까처럼 글자는 좀 약간 일관되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요런 로고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뭐 메인 컬러 뉴트럴 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 거는 직접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컬러 배색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 배색으로 작업을 한번 해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AI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뭐 비슷해요. 뭐 지금처럼 저처럼 뭐 제미나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챗 GPT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서비스인 뉴튼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가리지 않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또 질문을 한 번으로 딱 끝내지 말고 여러 번 연관성 있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 작업하고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을 물어봐야겠죠. 페이지 숫자 그 다음에 그 각 페이지마다 들어가야 될 제목과 내용들 그 다음에 스타일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1단계는 컨텐츠에 대한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컨텐츠를 구성을 해야겠죠. 여기 보면 컨텐츠 레이아웃이 나오는데 직접 이제 컨텐츠에 대한 구성을 직접 해보는 거. 그 다음에 대상의 특징을 디자인 특징이죠. 디자인 특징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디자인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4단계 콘텐츠 디자인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요 차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인덱스 페이지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만들겠다. 그래서 표지, 인덱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대상이 오카사와 나오토 1번 디자이너에 나오는데 이렇게 먼저 이러한 내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맞게끔 또 내용을 수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포토샵에다가 붙여넣기 하긴 하는데 저처럼 파워포인트에다 미리 담아놨다가 필요할 때 그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작업하면 훨씬 더 수집을 먼저 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이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노랗게 있는 페이지가 아마 이걸 거예요. 나오는 누구인가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그 다음에 이러한 이미지로 페이지를 구성하겠다. 레이아웃은 나중에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일단 내용만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상을 만드는 디자인에서 일상을 만드는 디자인 그래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 제목과 관련된 이 이미지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스크립트도 들어가죠. 이 시간대는 발표를 하지 않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보고 발표를 할 때도 스크립트 말을 할 발표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스크립트까지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은 GTP가 또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를 작성해 줄 수 있으니까 요거 내용을 그대로 또 읽고 또는 보충해서 완료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상을 만드는 디자인 그 다음에 디자인 철학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슈퍼노멀 약간 미니멀리즘이라든지
또는 보통의 디자인, 그런 예를 가지고 디자인 철학을 얘기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보다 보면은 특히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어떤 디자인 의도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철학, 또 그 디자이너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었는지 그거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콘텐츠를 한번 이렇게 설계도 해보고 또 거기에 걸맞는 그 이미지와 그 다음에 콘텐츠를 구성해서 페이지를 레이아웃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뭐 이런 슈퍼 노멀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발견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한번 관련 자료를 한번 더 찾아볼 수 있겠죠. 슈퍼노멀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찾는 과정에서 조금씩 어떤 디자인의 어떤 전문 용어, 특히 특정 디자인에 대한 어떤 디자인 철학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내용 중에 영향력, 디자인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페이지를 할 때도 이거 내용은 제가 약간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좀 찾아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젊은 디자인에게 영감을 주다. 요거는 이제 직접 번역기를 돌려서 찾아본 건데 지금 이런 국내에서는 약간 국내 언어로 하면 안 나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본어로 하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일반 휴대폰이 아니라 변형 로봇 장난감인 거죠. 이런 일본 디자이너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GTP에서 추천을 받아서 얻은 스타일 특징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관련된 이미지를 찾다 보면은 여기서 또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여백, 화이트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심플, 그레이톤, 폰트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컬러 팔레트도 여기에 보면 컬러 헌터가 있긴 한데 일단 차분하고 좀 차가운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콜드 팔레트 있죠. 거기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는 배합 정보를 얻는 사이트인데 그래서 컬러는 가급적이면 제한되게 사용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컬러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배색으로 그래서 여기에 뭐 지금 대상이 갖고 있는 분위기가 약간 좀 차가운 어떤 그레이 톤이다 하면은 콜드 그레이라는 거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가운 분위기로 이런 식으로 컬러 배합과 관련된 컬러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흰색 같은 거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 위 컬러는 포인트 컬러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활용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치 디자인은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대상을 보면서 좀 어울릴만한 서체는 좀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뭐 서체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검색하면서 발견한 서체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한번 사용을 해봐야지 그 폰트에 대한 특성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찾아서 설치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레이아웃을 한번 가져와 보는 거죠. 내가 이 후카사오 나우트라는 이런 이 분위기
디자인에 대한 특징 어떤 걸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는 레이아웃을 한번 또 찾아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디자인 사례에서도 그리드, 여백, 배경 요소, 컬러 톤, 폰트 스타일, 그 다음에 타이포, 히어라키 요런 것들을 좀 약간 눈여겨보면서 내가 만약에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어디 부분에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글씨를 여기다 새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사례에서 특징을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분위기면 내 주제하고 약간 맞을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프로타입이라는 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워포인트에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맨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디자인 프린시플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보면 이제 센스보다 크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마다 이 디자인 감각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약간 좀 감각이 좀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처음부터 낮은 사람도 있는데 그건 별로 이제 센스는 별로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기본 보직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 이게 그 디자인 제작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센스만 그 다음에 어떤 툴에 대한 사용만 앞세워서 하지는 말고 현재 목적과 그 다음에 기본 원칙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잘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게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작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사례들이 이전 학기에서 나온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들이 반복적으로 좀 활용됐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 요게 그대로 좀 적용되어 있는 사례거든요. 여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백그라운드, 컬러톤, 폰트 스타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중간 과제를 만들어낸다. 요거는 이제 그 디터람스에 대한 거죠. 여기 노랗게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노란색이 포인트 컬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계층 이런 것 좀 되어 있고 이제 애플의 디자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처음 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 다음에 좀 해봤던 사람도 있을 텐데 이번 작업을 해보면서 내가 한번 그 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디자인 원칙을 적동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컨텐츠를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제공할 건가. 그래서 뭐 뻔한 내용도 있지만은 그 중에 약간 작업을 하면서 좀 이 내용은 참 좋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타이틀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멀티페이지 작업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간 과제로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내용으로 이제 중간 과제를 이제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완성은 아니더라도 작업이 진행된 과정을 좀 가지고 오면은 또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